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아주 힘센 친구 둘이 있는데 서로 사이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중간에 껴서 양쪽 모두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 상황. 정말 아찔하죠? 근데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매일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라는 이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서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거인들 틈에 낀 국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번영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이 엄청난 지정학적 도전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지금 한국이 처한 외교적 상황, 바로 줄타기를 보고요.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움과 해결책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외교적 줄타기. 지금 전 세계를 보면요. 미국이랑 중국은 계속 부딪히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는 어떤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한국 외교의 핵심, 그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쪽에는 한미동맹이라는 아주 튼튼한 기둥을 딱 박아놓고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유연성을 발휘해서 우리 국익을 챙기려는 그런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은 굳건히, 움직임은 유연하게,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이 전략에 붙은 이름이 실용 외교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념이나 명분보다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뭐가 이득이냐, 즉 국익을 맨 앞에 두자는 거죠. 물론 그 바탕에는 한미동맹이 깔려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외교 무대를 더 넓히자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모든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실용 외교. 자, 그럼 이 실용 외교라는 게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상대는 바로 중국이겠죠. 중국을 상대로는 이 실용 외교를 어떻게 펼쳐나갈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딱 두 개로 나눠놨죠. 왼쪽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 오른쪽은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망 안정 같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전략적 소통, 그러니까 대화를 하겠다는 거고요. 불법 조업 같은 우리 국익을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거죠. 줄 건 주고 받을 건 확실히 받겠다, 이런 스탠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실용 외교가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지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된 반도체, 배터리 기술 경쟁부터 시작해서요. 몇 년째 우리를 괴롭혔던 이른바 한알령 문제, 그리고 꽉 막혔던 고위급 외교 채널을 다시 뚫는 것까지 이 구체적인 문제들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자, 이번엔 러시아로 가볼까요? 여기선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중국한테 하던 것처럼 막 관계를 넓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훨씬 더 조심스럽게 위기를 관리하면서 제한적으로만 협력하자는 그런 신중한 접근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줄타기는 정말 한층 더 아슬아슬합니다. 보세요.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제사회랑 같이 러시아를 제재해야 하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경제 안보나 한반도 평화를 생각해서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니까 정말 고난도 외교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러시아랑은 어디서 협력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목록을 보면 그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북극 항로나 에너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죠. 딱 보면 아시겠지만 군사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싹 피하고 순수하게 우리 경제나 미래 안보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실용적인 분야에만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실용 외교라는 길이 마냥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4개의 장애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네. 이 전략 전체를 흔들 수 있는 4가지 핵심적인 난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 난관이 정말 무서운 게 사방에서 우리를 옥죄어오는 압박 같다는 겁니다. 중국이랑 좀 가까워지려고 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이 너네 뭐 하는 거야?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요. 또 러시아랑 뭘 좀 해보려고 하면 국제사회 전체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안에서는 국민 여론도 좋지 않고요. 여기에 미중 기술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까지 밀려오니 협력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사면초가 딱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사면초가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보고서는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5단계로 이루어진 외교 로드맵, 즉 앞으로 나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먼저 모든 걸 한 번에 결정하지 말고 사안별로 우리 국익에 뭐가 제일 유리한지 따져보라는 거고요. 혼자 힘으로 안 되면 한중일 협력 같은 다자 채널을 이용해서 우리 편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감한 문제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철저히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위험을 줄이고요. 중국과 러시아를 잘 활용해서 북한 비핵화의 지렛대로 삼으라는 조언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성공시키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니까 투명하게 소통해서 지지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5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전략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끼어 있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유연하고 균형 잡힌 외교를 통해 우리의 자율성과 국익을 극대화하는 주도적인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죠. 원문에서는 이 전략의 중요성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불확실한 국제 환경 속 위기를 새로운 국가 발전의 기회로 전환하는 실용 외교 전략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성공시키느냐 마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엄청난 무게감이 실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 같습니다. 과연 실용주의라는 이 날카로운 칼로 지금의 지정학적 위기라는 단단한 돌을 쪼개서 국가 발전이라는 보석을 캐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대한민국의 다음 챕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